서양 근대는 몇백 년 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지만 오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현대 기술과 엮여 있습니다. 근대성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가장 자기 철학의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 철학자가 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작동 원리가 파악이 되고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면 그것을 가지고 현대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 기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부품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그 묘한 말을 합니다. 그걸 이제 뭐 닭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존재 혹은 존재자에 대한 어떤 경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졌던 그런 경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존재자는 이제 완전히 대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현대 기술의 닭달이 이제 물건을 볼 때만 혹은 자연을 볼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도 존재자에 속하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도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뭐 다 역사를 알지만 근대 과학 혁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혁명이 나중에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과학이 먼저고 기술이 나중이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보면은 사실 기술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과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그 통찰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과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술 발전에 있다. 라는 우리 오늘날 널리 퍼진 인식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따르면 과학은 사실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학은 기술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과학의 객관성은 기술의 실용성을 위한 도구로 이제 파악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과학 연구를 할 때에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한 어떤 그 드라이브가 분명히 경제적인 드라이브가 분명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렇게 맹렬하게 앞으로 가는 과학기술의 과학기술에 대한 추구, 그거에 대한 바램, 일종의 집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동인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냥 돈이 되기 때문에 기술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보다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과학기술의 추구가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비슷한 어떤 사고의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거에서 응용한 일정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을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정식화를 한 것이 이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은 언젠가 발견될 것이다. 만약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애당초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자연 정복 혹은 자연 지배의 어떤 근대성이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과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저는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품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게 이제 기술의 닭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닭다리고 또 다시 모든 것을 문제의 형식으로 이해해라 하는 닭다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패러다임이 가지는 문제는 매우 어떻게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애당초에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아니면 물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수많은 물음들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의 형태로 모든 것을 이제 재편해야 됩니다. 또 다른 약점은 기술을 통해 자연을 극복해 가는 가운데 기술 자체가 이제 자연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로봇이 뭐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 직장이 없어지고 뭐 어떻게 될 테니까 난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또 다시 마치 자연처럼 자기 혼자서 발전해 가는 어떤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기술이 잠식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지배하는 동시에 지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상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거였는데 그 인간이 그 주체의 자리가 약간 불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술은 신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들을 이제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데 모두가 이런 진단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거기에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진화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금까지 이러한 성취를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성취를 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만약에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트랜스휴먼의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만약에 어느 순간 도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인간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질병과 늙음과 죽음을 극복한다면 그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기술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나 자크 앨룰이나 한스 요나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 철학자들인데요. 기술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겠죠. 제 생각에 그분들이 떠올렸을 거는 뭐 기차, 뭐 전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핵폭탄을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구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니까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이제 과연 기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의 그 반응은 당연히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고전적 기술 철학자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근데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은 어떤 기술이 나와도 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기술 철학자들은 아니 이건 뭐 맨날 무슨 기술 나올 때마다 다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 희망도 없고 계속 우린 희망이 없어 그런 글을 계속 써내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험으로의 전환이라는 어떤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접근을 하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중요한 그 불평 중에 하나, 자기들의 그 입장 중에 하나는 기술 사회가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출해라. 대안이 없이 그렇게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기술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술 발전의 방향을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을 쓰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휴먼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신인류가 나타난다 말하자면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뇌에 있는 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넣었다가 또 이제 어디다 딴 데다가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하고 굉장히 과격한 경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이제 또 다른 흐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했던 것, 우리가 휴머니즘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이제 취소하고 다시 우리가 인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기술의 시대에 기술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는 이제 기술 철학의 여러 흐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술에 대해서,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게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건데, 사실은 도구가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맥락을 바꾼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의 삶과 삶의 맥락과 정향을 바꿉니다. 기술이 중립적이다라고 하면 기술에 대해서는 나쁜 기술, 좋은 기술을 구별할 수가 이제 없죠.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만 중요하지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니까 그건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흉악한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중립성 개념이 일으키는 일정한 착각들이 있는데,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말과 기술이 중립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섞여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객관적인 것처럼 기술도 중립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을 제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의 그런 차이도 그렇게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제안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술이 그렇게 중립적이지도 않고 기술이 우리의 컨트롤 아래, 우리의 인간의 통제 아래 완전히 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기술의 경우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막 발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마치 날씨처럼 비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술을 만든다는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월터 옹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술은 인공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인공성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거는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게 인간의 인간이 하는 일인데, 기술인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 인공적인 것을 만드는 게 사람의 자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을 만들지만 동시에 그 기술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은, 근대성 너머의 기술이 가능한가? 이건 우리 앞날에 대한 이제 이야기겠습니다. 왜?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에 그냥 찡겨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싶다면, 이 외의 물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또 나왔던 유명한 책이 있는데, 패러디를 해서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적은 당연히 같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그런 지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목적이 좋다, 저 목적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일단 기술 개발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 어떤 발달에 있어서 그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을 포함해서 고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어떤 목적들, 그러니까 당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지금까지는 매우 맹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과거에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 어떤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어떤 영역에서는 상당히 앞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특별히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이제 역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개발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책의 결정자들과 공학자와 과학자들이
지금 이 기술을 왜 개발하는 것이 왜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가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나 공학자들에게 엑스트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되고 그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이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렇다 저렇다를 자꾸 예측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대를 넘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미래를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